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신년이잖아요. 네, 신년에 맞는 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재 하겠습니다. 삼재 판란. 예, 삼재. 자, 이 삼재를 하는 이유는 뭐 미신을 조장한다던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삼재 그것이 무엇인가 그 정체를 좀 바로 알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삼재가 악삼재가 있고 다음에 복삼재가 있어요. 자, 이 악삼재는 뭐고 복삼재는 뭘까? 이거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거죠. 자, 학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존재한다면 이것은 무슨 원리로 존재를 하느냐, 존재한다면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삼재의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삼재의 뜻, 제가 오랜만에 워드를 좀 문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 삼재를 1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파헤치기 위해서 혹시나 중간에 빼먹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봤습니다. 삼재의 뜻은 뭐냐? 세 가지 재앙을 뜻한다. 자, 다시 말해서 뭐냐? 3년 동안 재수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자, 3년 동안 재수 없는 걸 삼재라고 한다. 25년 삼재띠는 무엇이냐? 25년 삼재띠는 무엇이냐? 자, 돼지띠 빨간색으로 해야지. 돼지띠, 토끼띠, 양띠입니다. 해, 묘, 미가 삼재띠입니다. 자, 여기 삼재띠라고 나왔죠? 자,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연지죠. 해당 태어난 연도로 본다. 연도로 감명을 한다. 그 얘기는 뭐다?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요. 자, 명리학은 일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일간은 뭐냐? 요 자리가 일간입니다. 자, 근데 이 삼재는 어디로 보느냐? 이 자리로 보는 겁니다. 여기가 연, 월, 일, 시. 이 연지, 태어난 띠로 보는 게 삼재다. 자, 그러면 2025년도는 돼지띠, 토끼띠, 다음에 양띠, 해묘미 이 띠가 삼재에 해당이 된다. 삼재 기간은 몇 년 동안이냐?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3년 동안 재수가 없는 게 삼재이기 때문에 25년부터 27년도까지, 즉 2025년, 다음에 26년, 27년 이 3년 동안 재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띠가 뭐냐? 위에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 세 가지가 이 3년 동안 겪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럼 삼재의 어원과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삼재는 3년 동안 재수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삼재의 어원은 어디서 왔느냐? 불교에 기원합니다. 왜 불교에 기원하느냐? 자, 성주계공 논리가 있어요. 성주계공. 자, 이걸 그래프로 그리자면 성주계공, 다음에 성주계공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이클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공에 해당하는 게 이게 삼재예요. 시작하고 유지되고 파괴되고 공으로 돌아간다. 이 성주계공의 원리에 의해서 이 삼재의 어원이 불교에서 왔다. 근데 여기는 성주계공 사진법이죠. 사진법. 예. 그래서 사성제, 뭐 팔정도 이렇게 나와요. 불교는요. 12연기. 자, 4의 배수도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사진법을 그러니까 고대 인도에서 사진법을 취했기 때문에 성주계공의 원리에서 왔다. 자, 이 원리를 기원은 불교에서 왔는데 이 계산은 어디서 했느냐? 이 삼재의 계산은 자, 이 명리학에서 한 겁니다. 자, 이 계산 방법은 밑에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원리는 뭐냐? 방화과 삼합의 원리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자, 보죠. 지금 2025년도를 예를 들어 2025년부터 3년 동안 재수가 없는 삼재띠는 뭐냐? 해묘미입니다. 해묘미. 이거를 목의 삼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5, 26, 27 3년 동안 재수가 없죠. 2025년은 을사년, 그리고 2026년도는 병오년, 다음에 마지막에 정미년이다. 4, 5이다. 자, 여기 겹치죠? 미가. 이 삼합은 어떤 원리냐? 여기는 삼합입니다. 삼합과 여기는 방합이죠. 방합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원리는 뭐다? 삼합과 방합의 충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삼재다. 자, 삼재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삼재는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있어요. 둘룰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5년도가 들삼재, 26년도가 눌삼재, 27년도가 날삼재. 들어오고 눌러앉고 나가는 거. 너무 쉽죠? 들룰날 이렇게 한다. 세 종류가 있다. 그러면 올해는 2025년도는 다 들삼재겠죠. 자, 25년도니까 해묘미띠는 다 들삼재에 된다. 삼재의 적용 범위. 자, 아까 방학과 삼합의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올렸잖아요.
보겠습니다. 여기 이 표를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불팀이 있어요. 인호술. 여기는 삼합입니다. 요쪽은 삼합이요. 그리고 이렇게 위 요 칸 있죠. 여기는 생, 왕, 고. 네, 생은 뭐냐면 사생을 의미해요. 생은 역마예요. 역마살 할 때 이걸 쓰는 거거든요. 인신사해가 역마, 생이다. 그리고 왕은 도화예요. 도화살. 좌오묘유가 도화다. 고는 뭐냐? 화개살, 진술충미를 나타낸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팀이 4가지가 있어요. 불팀, 금팀, 물팀, 나무팀. 인호술은 불팀. 이 가운데가 보면 되거든요. 왕지를. 오는 불이잖아요. 유는 금이고 자는 수구, 묘는 목이다. 그래서 불팀, 금팀, 물팀, 나무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자, 이제 방합을 또 보도록 하죠. 방합은 금 방향에 있고 물 방향에 있고 나무 방향에 있고 불 방향에 있습니다. 이걸 방합입니다. 여기는 방합. 여기는 삼합. 위에는 금 방향은 어디냐? 신묘술은 금방이고 해자축은 물 방향이고 다음에 임묘지는 목 방향, 나무 방향이고 다음에 사오미는 불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술 겹치죠? 축 겹치죠? 진 겹치죠? 미 겹치죠? 자, 즉 뭐냐? 이 불팀하고 금팀의 대결이다. 금팀하고 수팀의 대결이다. 수팀하고 나무팀의 대결이다. 목팀하고 불팀의 대결이다. 자, 우리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 인호술로 합하는 이 에너지하고 신유술로 합하는 에너지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자, 그래서 삼합의 원리는 뭐다? 방합과 삼합의 충돌에 의해서 생긴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원리에 대해서 아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원리는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교양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 삼재의 강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들룰날이 있잖아요. 들삼재, 얘가 들, 눌, 날삼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삼재가 강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이 돼지띠는요 사생이거든요. 생지 있죠. 인신사해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역마 있죠. 인신사해. 이 처음에 생지에 놓인 사람들은요, 제가 빨간 거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을사년부터요 정민년까지요 3년 내내 삼재가 작용합니다. 3년 내내 작용을 한다. 근데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연도는 언제냐? 돼지띠 같은 경우에는요 사생은요 이 을사년 들삼재 때 작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작용력이 세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고요. 자, 이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병오년의 강도가 세요. 병오년의 강도가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띠 같은 경우에는요,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왕지죠. 왕지 같은 경우에는 들삼재 때 별로 작용을 그렇게 세게 안 해요. 근데 이 중간에 눌삼재부터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띠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는 작용력이 미미해요. 미미한데 이 날삼재 때 강력하게 치고 내려간다. 강력하게. 이거는 저희 갑술명리학에서 우리 선생님이랑 이렇게 인상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낸 거예요. 그래서 작용력이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거는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돼지띠다 그러면은 올해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올해 강력하니까요. 토끼띠다 양띠다 하면은 작용력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겠구나. 이걸 암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준에 삼재가 있습니다. 사준에 삼재가 있어요. 삼재는 기준에 아까 연지를 기준으로 한다. 띠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띠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부터 복삼재하고 악삼재를 좀 구분할 거예요. 복삼재와 악삼재를 좀 구분해야 된다. 저 얼마 전에 누가 그 복삼재 콘텐츠를 올렸더라고요. 그거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 도땡도땡이라는 그 친구가 그 선생님이죠. 선생님이 그 삼재에 대해서 올렸는데 맞는 말입니다. 동의합니다. 다 맞는 말만 했어요. 진짜 삼재에 대해서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띠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이거 왜 띠를 기준으로 했느냐? 자, 띠로 기준으로 한 거는요. 당나라 때까지. 당나라 때 당사주. 이어중이 쓴 당사주. 여태까지는 띠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 이 연간 띠는요, 여긴 조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여긴 부모공, 여기는 나하고 배우자, 여기는 시간은 자식공입니다. 자, 기준이 조상 중심이었어요. 왜냐? 우리 할아버지가 귀족? 그러면 나도? 우리 아빠 할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빠도 귀족, 나도 귀족. 이걸 넘어서 지위까지 넘어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재상, 우리 아빠 재상, 나도 재상. 그러니까 이 연지 있죠. 조상궁이 좋으면 끝나는 게임인 거죠. 근데 이제 당나라에서요 송나라로 넘어가요. 송나라 시대가. 송나라 시대가 되면은 어떤 제도가 발생을 하느냐? 과거 제도가 생긴다. 과거 제도. 자, 이렇게 그냥 지위가 내려가는 거를 음서제도라고 하죠. 제도. 그래서 우리 음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음떡. 조상님 음떡이 있어가지고. 자, 음떡은 조상님 떡, 부모 떡. 이거 금수저죠, 금수저.
금수저라고 말씀할 수 있고, 다음에 이거의 음떡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은 뭐냐? 양떡입니다. 양떡은 뭐냐? 나 스스로 벌어 성공하는 거죠. 자수성가. 자수성가. 금수저냐 자수성가냐, 뭐 둘 다 좋은 거죠. 자수성가에 되고 금수저가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네, 둘 다 좋습니다. 근데 이 송나라 때가 되면서 이 연지 띠 중심에서요, 간 중심으로 변합니다. 왜냐? 과거 제도가 있거든요. 자, 우리 할아버지가 재상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과거 시험에 떨어졌네? 그러면 우리 아빠는 재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과거 시험에 붙었네? 그래서 재상까지 올라갔네? 그럼 난 재상이에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이 있겠지만 잘 살면은 그래도 내가 합격을 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재라는 게 띠 중심으로 움직여서 감명을 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 일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일지 중심으로 삼재를 감명하는 게 맞다.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 예, 이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삼재가 있어요. 자, 연삼재가 들었다 쳐요. 자, 다음에 월삼재가 있어요. 월삼재는 뭐다? 내가 태어난 달이 삼재에 드는 거예요. 다음에 일삼재가 있고, 다음에 시삼재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해묘미잖아요. 돼지, 다음에 토끼, 양이 삼재에 든다. 내 사주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제 띠 중심에서 조상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까지 바뀐 것까지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보죠. 이 해묘미가 이 삼재잖아요. 돼지, 토끼, 양이 삼재다. 그러면 내가 연지가 만약에 돼지띠예요. 근데 여기 일지가 묘야. 그러면 삼재가 이 해, 묘, 이거 한 팀이잖아요. 이거 나무팀이잖아요. 이 나무팀의 세력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연삼재나 일삼재, 뭐냐 월삼재까지 들었다 쳐요. 여기가 미가 딱해서 이 삼합이 쫙 들었어. 아니면 여기가 그냥 묘도 들어도 돼. 그럼 나무 기운이 세진 거잖아요. 그러면 충돌력이 더 가해진다. 자, 그래서 내 사주에서 삼재가 몇 개가 들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연삼재, 월삼재, 일삼재, 시삼재까지. 그래서 그 작용력을 테스트하는 거다. 자, 과거에는 연삼재가 중요했지만 제가 봤을 땐 일삼재가 더 크게 작용을 한다. 왜? 점점점 이렇게 바뀔 거예요. 왜냐? 나 중심이니까. 취업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 취업하라고 해서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잘 사는 집은 다르겠죠. 그거는 논외고 특별한 케이스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 결혼하라고 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내가 사랑해야 결혼하고 내가 눈이 이렇게 뿅 가야지 하는 거죠. 그런데 개념 자체가 이렇게 감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무속인들 중에서는 조상이 맺어줘서, 조상님이 도와주셔서, 신령님이 도와주셔서, 조상신령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똥을 싸도 내가 싸, 애를 낳아도 내가 낳고, 결혼해도 내가 하고, 이혼을 해도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일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명리학의 일간 중심의 기본 틀이죠. 오행의. 자, 그러면 이 삼재가 많을수록 흉화가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족 내 3명 이상이 있으면 흉화가 강함.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해묘미가 있어요. 얘는 나무팀이라고 했죠? 목팀, 나무팀이요. 자, 그러면 이게 삼재가 같이 들었다고 쳐요. 삼재가 같이 들었어. 3년 재앙이. 삼재가 같이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아빠가 돼지띠요. 우리 엄마, 아빠. 근데 내가 양띠야. 그러면은 이 3명이 같은 기운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한 팀이잖아요. 패밀리잖아요. 나무팀이잖아요. 그러면은 삼재력이 강화되죠. 왜냐면은 내가 조금 안 풀리더라도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면 내 지원을 좀 해줘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좀 많이 벌면 병원비도 내주고 케어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삼재력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흉화가 배가 된다. 흉화가 강력.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풀리면은 다 같이 잘 풀리는 겨. 오히려 삼재가 들어서 안 좋을 땐 다 같이 안 좋고, 좋을 때는 어떻다? 다 같이 좋은 거예요. 아들이 취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엄마도 투자했는데 잘 되고, 아빠도 승진 승급하고 부동산 잘 되고, 다 같이 잘 된다. 잘 되고. 오히려 근데 안 될 때는 다 같이 안 된다. 그래서 이 한 에너지 있죠. 삼합력으로 뭉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사주 내 삼재가 겹치면 흉화 가속. 자, 연삼재, 월삼재, 일삼재, 시삼재가 이게 많이 겹치면은 흉화가 강력해지겠죠. 이건 안 좋은 거니까. 그리고 가족 내에 삼재가 3명 이상? 3명 이상은 뭐냐면 2명까지도 어떻게? 2명도 위험하긴 해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다가 와이프까지 삼재야. 와이프는 토끼띠 엄마처럼. 그러면 이거는 삼재가 뭉쳐있는 거니까 많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작용을 한다. 다음에 복삼재에 대해서 좀 할 말 많습니다. 복삼재에 대해서 얘가 나왔는데 맞는 말이에요. 자, 우선은 복삼재랑 악삼재가 있죠. 복삼재, 악삼재. 자, 복삼재는 뭐예요?
복된 삼재잖아요. 복된 세 가지 재앙. 여기는 나쁜 세 가지 재앙. 이거 보세요. 복된 세 가지 재앙.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복된 세 가지 재앙?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이 복된 세 가지 재앙은요. 아, 이거는 작용을 안 한다. 이건 없는 말이다. 애초에.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 자체 불가예요. 성립 불가. 자, 근데 복삼재 존재하는데? 맞아요. 저도 신축년에 2021년도죠. 그때 삼재였거든요. 저 삼재 때 돈 벌어서 집 사고 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성립 불가거든요. 말 자체가 복된 세 가지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복삼재는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무속인들이 만드는 단어예요.들이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다. 근데 악삼재는 말이 되잖아요. 나쁜 세 가지 재앙이에요. 세 가지 재앙이 있어. 근데 그 작용력이 강해지면 악한 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쁜 세 가지 재앙, 악삼재는 존재한다. 자, 악삼재는 어떻게 유추하느냐? 자, 내가 이거 보세요. 이게 겹쳐요. 사준의 삼재가 겹쳐서 흉화 가속화. 악삼재는 어떻게 감명하냐? 자, 보세요. 사준의 삼주가 겹쳐서 흉화 가속화. 이거 악삼재죠? 삼재인데 악한 거잖아요.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가족 내 삼재가 뭐 3명 이상에서 많다. 이거 악삼재잖아요. 이렇게 감명, 이것도 악삼재고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 돼지띠는 들삼재 때 악삼재가 보면 돼요. 이게 악이에요. 이때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병오년, 토끼띠는 룰삼재 때 악삼재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양띠는 2027년도 때 악삼재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거 악삼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 토끼띠는 들삼재 때 작용 안 하고 작용력이 약하고, 다음에 양띠는 들삼재, 룰삼재 때 작용력이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어요. 그냥 삼재만 놓고 봤을 때 감명을 해보니까 이 경우에 요거를 복삼재라고 하는 거다. 자, 복삼재예요. 근데 여기 띠만 걸린다 이거야, 삼재가.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개념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 삼재띠가 걸렸어. 삼재띠가 걸렸어요. 둘룰날 뭐 상관없어. 이거 해묘미 다, 만약에 해외에 걸렸다 이거야. 근데 일간 중심으로 감명을 해보니까 올해 뭐 용신이 들어오고, 다음에 좋아진다, 굿이다 이거야. 용신, 희신이 들어오고 일간 중심으로 감명을 했을 때 좋은 운이다. 그러면은 내가 해묘미 띠지만 아무런 삼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냐? 중심을 일간 중심으로 감명하는 거기 때문에, 운세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다? 이거를 복삼재라고 착각을 하는 거다. 자, 복삼재는 어떻게 된다? 자, 삼재의 영향력이 약하다. 플러스 다음에 뭐다? 자, 일간 중심으로 감명했을 때 내 운이 좋다. 이겁니다. 이거를 복삼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재가 들어와서 복돼가지고 잘 풀리는 걸까요? 아니면은 삼재 영향력이 약할 정도로 일간 중심으로 감명했을 때 운이 좋아서 삼재를 꺾어버린 걸까요? 자, 일간 중심으로 감명했을 때 운이 좋다. 이거는 내가 운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삼재를 감명할 때 대운을 많이 쓰거든요. 대운이 좋으면요. 면 복삼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명리학 선생님들 이런 말씀도 하세요. 맞는 말씀이에요.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연운이 좋으면 복삼재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예. 올해 내 운이 좋단 말이에요. 이 삼재의 영향력을 무시할 만큼. 대운이 좋으면 복삼재다. 연운이 좋으면 복삼재다. 어떻게? 이 삼재의 영향력을 무시할 만큼 좋으면 오히려 좋아지기 때문에, 아, 삼재가 들어와서 너가 좋아졌다. 이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그래서 복삼재는 원칙적으로 없다. 복삼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원리가 성주 개공의 원리다. 자, 시작하고 유지되고 망가지고 공무도 사라진다. 자, 이때 이 공 기간인데 무너지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완전 소멸하는 기간이에요. 이 소멸이 흥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퇴하는 기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악삼재는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재를 봤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삼재 내가 봤을 때 우리 가족이 삼재가 많아요. 우선 첫 번째 단계. 자, 첫 번째 단계. 내가 올해에 돼지띠, 토끼띠, 양띠다. 나 삼재가 들었구나. 첫 번째 체크할 거. 이거 삼재띠 알았어요. 내가 돼지띠네, 토끼띠네, 양띠네, 삼재가 들었네. 이걸 체크했고요. 두 번째, 들삼재인 건 알았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거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는 옵션. 하고 싶은 사람들만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이제는 이걸. 자, 내가 돼지띠면 25년부터 삼재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거야. 내가 토끼띠면 삼재가 약하겠구나. 올해는 양띠면 내가 삼재가 약하겠구나. 언제 조심해야 된다? 양띠면 27년도에 조심해야 될 거야. 이거를 미리 체크를 했어요. 삼재에 작용하는 강도. 자, 연산재만 있을 경우에, 일삼재 하나만 있을 경우에. 두 번째, 내 사주에서 해묘미가 몇 개인지 체크한다. 근데 이게 개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돼지띠는 들삼재부터 강력하게 악삼재로 작용을 하니까 돼지띠다. 돼지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삼재도 발생하는. 자, 그런데 이것도 다 집어치우고 내가 올해 운세가요 좋다. 일간 중심으로 감명한, 그러면 무시하고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재라는 게요. 제가 감명을 해보니까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요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우리 덜컥수라고 하잖아요, 덜컥수. 운이 좋은데 뭔가 사건 사고가 좀 터져요. 덜컥거리는 거 있죠. 이거 저 운전 잘하고 가다가 갑자기 누가 뛰어들어가지고 쿵 받거나 차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하고 차 세워놨는데 누가 툭 바꾸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자, 일간 중심으로 내가 오대운이 좋아. 근데 삼재죠. 그 이상한 거 누가 와서 내 차를 들이받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날 때려.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뭐지? 그 화분 같은 게 지나가는데, 자, 이런 요상한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굳이 이거 큰 돈 들이는 거 아니면 삼재풀이는 하고 가자.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큰 돈은 안 들 거예요. 작년까지는 10만 원인데 요즘 15만 원씩 하더라고요. 15만 원 좀 센가? 5만 원짜리도 있을 거예요. 찾아서 하는 게 낫고, 삼재풀이는 어디서 하느냐? 절에서 하세요. 절에 맡기세요. 사찰에 맡기시는 게 낫어요. 왜 사찰에 맡기느냐? 이거 삼재 어디서 왔다? 불교에서 온 거다. 그리고 자, 에너지죠. 사막과 방압의 싸움에서 발생하는 거다, 원리가. 자, 그래서 이 에너지의 순환을 하는 게, 자, 불교에서 그 풀이나 재를 지내는 거 뭐냐. 말에는 언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우리는 그림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자. 인도 거기 쪽은 말에 언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진원이라고 하죠. 진짜 에너지가 있는 그런 경이나 진원을 이렇게 재를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거죠. 에너지를 순환시켜서 니네 둘이 싸우지 말고 잘 순환해라, 이런 개념으로 삼재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불교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세시풍속이죠. 머리가 3개예요. 머리가 3개인 새가 이렇게 쪼아 먹는데요. 그래서 삼재부적 이런 것도 있어요. 삼재 소멸로 이런 거를 지녀도 되고요. 이거는 1년 기한입니다. 1년씩이니까 매년 새로 써야 된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자, 내가 요번 연도가 4잖아요. 근데 요번에 삼재가 너무 세게 든 것 같아. 그러면 뭘 갖고 다니냐? 술 있죠, 술. 개 사진 이런 거 있잖아요. 개 동상 이런 거 있죠. 개 액세서리 이런 걸 좀 갖고 다녀요. 왜냐면 이 사하고 술이, 이 사가 싫어하는 게 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을 조금 떨쳐낼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사, 오, 미죠. 여기는 이 축, 소, 그리고 미는 자, 쥐, 그리고 인, 호랑이, 쥐, 호랑이 이런 거 좀 갖고 다녀가지고 기운을 누구도 드릴 수 있다. 이것도 돈이 안 들죠. 휴대폰 배경화면이라도. 막 돈이 안 든다니까. 그래도 좋다니까. 책에서 나도 봤어요. 효과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좋대요. 한번 해보셔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어떻게? 내가 2025년 을사년에는 개그림, 술토, 다음에 26년에는 축, 소, 그리고 2027년 양에는 자, 호랑이, 이런 그림을 좀 갖고 다니면 한다. 저는 참고로 이 자수가 오면 되게 저한테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G 캐릭터 이런 거 있죠. 보일 때마다 사가지고 침대 맡에다가 모아놓고 이렇게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효과 있는 것 같기도 해. 큰 돈 안 드는 거니까요. 열쇠고리 같은 거 있잖아요. 디자인 페어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팔더라고요. 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스티커 같은 것도 있으면 사요. G 캐릭터 있죠. 미키마우스 이런 거 있잖아요. 사가지고 여기저기 붙어놔요. 좋다잖아. 좋잖아. 그래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쓰면 된다. 자, 그리고 이 삼재의 감명을 했을 때, 이건 좀 심화 과정입니다. 몇 번 말씀을 올리긴 했는데, 자, 그 신살로 감명을 하는 데 있어서 공식이 있어요. 1,300원. 1,300원 괴, 이렇게 외우거든요. 괴는 이거 가로쳐 잘 안 쓰지, 그냥 참고용이에요. 자, 천은 뭐냐? 전라지망. 줄여서 라망이다 부릅니다. 자, 삼은 뭐냐? 삼재요. 백은 뭐냐? 백호입니다. 백호살이요. 자, 원은 원진기문이다. 괴는 뭐냐? 괴광이다. 괴광살. 이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신살 중에서 감명할 때 중요한 거, 효과가 있는 걸 꼽은 겁니다. 신살 많잖아요. 천을긴. 그리고 이건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 탑5를 뜻하는 거고요. 여기 플러스 좋은 거는 천을긴 정도. 나머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일반 신살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기타 신살. 이 신살 중에서 1,300원 괴, 천을긴까지 씁니다, 거의. 감명할 때. 근데 이것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삼재 두 번째다. 랭킹 2위에 신살이 삼재다. 3년 재수없다. 그래서 이 1,300원만으로도, 이것만으로 신살로도 그 감명이 돼요. 어떤 감명이 되냐? 우리 선생님 올해 좋아요,
알람, 구독,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요거 2개 감명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 올해 운이 좋습니다. 나빠요. 예, 이게 감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4가지만 보고. 이 천라지망 운이냐, 삼재 운이냐, 백호 운이냐, 원진 운이냐, 괴강 운이냐 이런 거 갖다도 감명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얘네들은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삼재가 있다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굳이 피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삼재풀이 같은 경우에는 절에 가서 하시는 게 낫다. 가까운 절에 가서 하시거나, 혹시나 삼재풀이 필요하시고 삼재부적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의뢰하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싸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홍보하지 마라. 죄송하고요. 자, 나는 그것도 좀 그렇다. 나 이런 거 안 믿는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올해 사니까 올해 술토 강아지 그림, 강아지 캐릭터 이런 거 많이 갖고 다녀라. 그리고 4, 5이니까요. 내년에는 송아지 그림 갖고 다니시고요. 다음에 미는 양이잖아요. 쥐하고 다음에 호랑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모든 분들이 삼재가 들었던 안 들었던 모든 분들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삼재가 들었어. 제가 복삼재는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삼재가 드신 분들도 복삼재가 되시길 기원하고, 진짜 땐 삼재가 되길 기원을 하고, 그리고 혹여나 악삼재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다 이런 거 있죠. 뭐 강아지 그림 갖고 다녀서 피한다던가 해가지고 다 잘 풀리고 성공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청도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